안녕하십니까.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저도 여름휴가를 갔다 오는 바람에 올해는 여름휴가를 해외로 안 가고 그냥 대구 쪽 갔다 왔어요. 처제, 조카가 돌잔치라서, 그래갖고 처가 좀 갔다 오고, 왜냐면 제가 연차를 다 썼거든요, 연초에. 아시겠지만 3월에 소방안전교육 2주를 듣다 보니까 연차를 10일을 태웠거든요. 1월이니까 2월에 이제 대만 갔다 오고 거의 15일을 연차를 쓰니까 이제 남아있는 연차가 이제 며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또 뭐 있을 줄 모르니까 일단 연차를 아끼고 있습니다. 연차를 아끼고 있고, 그래서 휴가를 가면서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다가 못 올렸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올린 영상 보면서 뭔가 너무 내용이 겹치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부와 관련된 막 임장 얘기, 막 부동산 관련된 얘기 오르다가 약간 그러니까 부동산을 떠나서 어떤 재테크, 부에 관련된 좀 책 내용을 좀 올리다가 너무 내용들이 저도 읽는데 너무 겹치더라고요. 원래 책들이 겹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약간의 인생의 무게중심을 이제 회사에서 약간 노후, 약간 재테크, 투자 쪽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회사 생활을 15년 이상 하면서 회사의 성장, 전략, 기획, 이런 업무를 계속 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읽었던 책들이 있어요. 이미 거의 뭐 10년 전에 읽었던 책들이죠. 근데 이 책들이 지금도 바이블처럼 굉장히 지금도 인사이트를 주는 책들이라서, 아마 저랑 비슷한 연령 또는 회사에 이제 신입들 아니면 기획이나 전략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내용 자체는 좋으니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그런 관점으로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책 제목이 핵심에 집중하라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Profit from the Core예요. 코어가 이제 핵심인데, 핵심에서 얻는 이제 수익이라는 거죠. 이 책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강조를 해요. 예. 지금 제가 시류에 영합하려는 건 아닌데, 지금 팀원 사태, 쿠텐 상태 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쪽 그렇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에는 성장할 수 없고 영속할 수 없고 결국에 많이 엎어지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15년이라는 회사 일을 하면서 그 사이에 넘어진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왜 그래서 대기업을 왜 우량주라고 하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신세계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평생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도 지금 쿠팡 때문에 지금 약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거 보면 옛날 제가 90년대 초반 2000년 초반에만 해도 꿈꿀 수 없는 일이었죠. 두 기업이 지금 저렇게 휘청한다는 거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은 없다. 구트그레이트,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그런 내용도 있고 관련된 책들을 조금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아마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부동산 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회사 얘기 중심을 하니까. 근데 그래도 약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 이 책은 지금 절판이 됐어요. 안 나와요. 아마 구하시긴 힘들 것 같고,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가시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리고 시대에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20년이나 지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책이 얘기하는 바를 새삼스럽지 않아요. 많은 기업들이 이미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하는 그 인사이트와 가르침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성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지금 새로운 얘기는 거의 아닐 거예요. 그래도 한번 뭐 회사의 성장, 핵심 사업이란 쪽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읽어보시면 전혀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되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서. 작가는 이제 크리스 주크예요. 경영 컨설턴트죠. 맞아요. 베인앤컴퍼니 이사입니다. 베인앤컴퍼니가 3대 컨설팅 펌 중에 하나죠. 보스턴, 맥킨지, 베인앤컴퍼니 있는데, 그 나라별로 유독 강한 그 컨설턴트들이 있고, 또 회사별로 좀 선호하는 컨설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을 좀 선호하고 LG는 뭐 어딜 선호하고 또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에티컨이 선호하는 쪽도 있고 액센추어 선호하는 쪽도 있고 다 관계성이 있는데, 그래서 수익을 동반한 성장 요 컨셉으로 약간 핵심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된다.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많이 그렇게 이 책을 통해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인 앤 컴퍼니, 예, 유명한 회사죠. 예, 보스턴에 대해서 지금 베인 앤 컴퍼니가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긴 하고 했는데, 지금 컨설팅 펌 마켓 시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대 경영 다닐 때 컨설팅 회사가 가장 먼저 리크루팅을 하거든요. 보통 취업 시즌이 한 5월, 6월인데 얘네는 3월에 와요. 3월. 왜 이렇게 일찍 오는 걸까요? 네, 맞아요. 경영학과 출신 가장 머리 좋고 가장 학점 좋고 가장 뛰어난 애들을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3월에 와요, 얘네. 겨울방학 끝나자마자 3월에 이제 졸업, 이제 막 그 봄학기 되고 이제 막 그 애들을 상대로 리크루팅해요. 막 앞에 막 맛있는 거 차려놔요. 그리고 회사 소개 막 해요. 그럼 애들이 막 지원하죠. 가장 우수한 애들, 대기업 이런 애들 지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뽑아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들이 1차적으로 제일 우수한 애들을 이렇게 쓸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국내 대기업, 뭐 외국계 이렇게 오고 추추추추추 내려가거든요. 3월에 해가지고 취업 그때 오퍼 못 받은 애들은 이제 4월 가고 5월 가고 여름방학까지 가요. 이때 회사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막 붙은 애들은 이제 붙었고 이제 남은 학기 다니고 남은 학기인데, 이때 못 붙은 애들은 점점 마음이 쫄리는 거죠. 그래서 졸업 연기하고 막 코스모스 졸업하고. 네, 맞아요. 저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죠. 네. 그래서 총 5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책을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 나름대로의 what, why, how 요 프레임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예, 옛날에 저도 이 책을 읽고서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좋은 책을 판단할 때 꼭 하는 게 있죠. 이 how가 있어야 돼요. 좋은 책은. 예. 이 how가 잘 나와 있는 책들이 일본 책들이 약간 덕후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ow가 이런 것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how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미국 책들은 대부분 what과 why가 강해요. 예.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히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는데, how는 좀 정리가 좀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컨설턴트들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책에서는 how가 그래도 좀 아주 구체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좀 지침이라든지 가이드 정도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예, what과 why만 있었으면 아마 소개를 안 드렸을 것 같은데 how도 좀 나와 있어가지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 글로벌 기업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집중해야 된다. 알렉산더 대왕의 딜레마죠. 왜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세우잖아요. 근데 금방 망하죠. 알렉산더 사업이 금방 망해요. 이 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통치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예, 코어죠, 코어. 이 영역만 너무 넓은 거죠, 이게. 근데 기업가라면은, 그래요. 내가 어느 영역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확장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겨요. 뒤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단계예요. 예. 하나만 꼭 고집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건 경영자적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에 집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것만 집중하고 안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확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긴 해요. 근데 집중을 하고 나서 확장을 하는 거지, 확장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집중을 어떻게 하냐는 거냐. 그걸 이 책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책이. 핵심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일단은 집중을 하라고 얘기해요. 너의 핵심을 알았어? 그럼 일단 거기에 집중해. 확장보다는. 근데 이거를 지금 안 해놓고 돈이 좀 벌린다 싶으면 막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무리한 확장, 문어발 확장. 부의 그릇 보셨죠? 책 부의 그릇. 저도 이거 정리했는데, 그 크림 주먹밥 만들잖아요. 크림 주먹밥 만들어서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2호점을 만들거든요. 돈을 땡겨갖고. 근데 2호점이 여기 역세권이에요. 막 옆에 맛있는 거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돈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미쳐서 망하게 되죠, 결국.
이런 사례가 그냥 주먹밥집 그냥 1호점, 2호점 하나의 사례인데 크게 보면 기업의 사례이기도 한 거예요. M&A를 했어요. 무리하게 막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M&A를 잘못해서 기업의 근본이 되는 것까지 흔들리고 오히려 망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핵심 파트는 1번, 2번이에요. 네, 그래서 1번, 2번 보시면 되고, 이 사람이 뭐 부자 아빠도 키요사키 그분도 그렇지만 부자 아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책 하나 또 냈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핵심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책을 하나 또 내요. 핵심에서 확장하라. Profit from the Core잖아요. 이 다음 나온 책이 Beyond the Core예요. 핵심을 넘어가라. 그래서 책을 2개를 내긴 해요. 근데 집중하고 나서 확장하라는 거니까 이 뒤에서 핵심으로부터 확장하라. 이거는 또 다른 책이 하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Beyond the Core. 이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두 책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 그 책도 아마 절판이 됐을 거예요. 예. 너무나 오래된 책이죠, 이미. 저는 10년에 읽었어요, 10년에. 10년 전에 읽었는데 제가 이걸 왜 어떻게 알고 있냐. 이 책을 읽고 지금 제가 대동남 읽고 나면 꼭 약간 그 PPT 형식으로 조금 내용을 정리하잖아요. 이게 전 대동남 하면서 처음 한 게 아니고 예전에 책을 한 권 읽으면 저는 꼭 책 PPT로 정리를 했어요. PPT가 됐든 엑셀이 됐든 그 습관이 나와가지고 저는 지금 대동남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PPT를 나름 제가 한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걸로 도식화를 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10년대 이때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기반으로 10년 전에 읽은 건데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확장, 핵심, 이거의 딜레마라는 거죠. 핵심에 집중하는 거랑 확장, 이거에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복사기 회사의 CEO래요. 돈을 지금 잘 벌어요. 돈이 막 쌓인단 말이에요, 회사에. 근데 이거를 그냥 쌓아두면 이건 경영자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거를 재투자해야 돼요. 원래 있던 곳에서 더 크게 공장을 크게 해서 내가 이 마켓 쉐어를 가져가면서 독점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연계, 인접 사업으로 갈 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사기 CEO인데 컴퓨터와 복사기의 판매 루트가 겹치기 때문에 컴퓨터 갈 때 복사기 보통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사기 유통망과 더불어서 컴퓨터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세계 최대 회사를 만든 야심을 가지고서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냐 말겠냐 이건 답은 안 나와 있어요. 이건 답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아니다 핵심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 사람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고민을 수많은 기업들 CEO들이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낚싯대를 여기저기 하나만 걸려라 약간 그런 마인드 있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력이 되면 좋죠. 여력이 되면 되고 이 낚싯대를 여러분들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돈으로 산 걸로 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낚싯대를 내가 10개를 놓기 위해서 남의 낚싯대를 빌려왔어. 남의 돈을 빌려서 낚싯대를 샀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예요. 이건. 왜? 남의 돈을 빌리고 남의 낚싯대를 빌리면 반드시 이 비용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낚싯대까지 빌려가지고. 이 빌린 낚싯대 가지고서 물고기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있던 낚싯대까지 팔아갖고 줘야 돼요. 그 얘기가 중요해요. 근데 내가 만약 여유가 돼서 낚싯대 10개를 들이웠다. 낚싯대 10개를 들이워도 나는 살만하다. 괜찮다. 그러면 10개를 들이워도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도 낚싯대 10대 들이우는 것보다 한쪽에다가 여기가 황금 어장이야. A라는 어장이 있고 여기가 잘 잡혀. 그럼 여기다가 10개를 넣는 게 낫겠죠. 이쪽 10군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기업의 자원, 리소스는 시간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뭐예요? 선택,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로 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은 딴 거 없어요. 기업이 자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가 집중을 해야 되냐, 이거를 우선순위하는 세우는 게 전략인 거예요. 전략 별거 없어요. 누군가 만약 면접 자리에서 전략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유한한 자원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예, 전략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예, 이거 이상 더 정리하기도 힘들어요. 예. 일단 도입이 그렇고요. 그래서 핵심 사업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서 잘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일단 이런 말, 나화발이라고 그러죠. 내 영역, 내 골목대장, 이거 꽉 잡으라는 거예요. 꽉 잡아. 지금 온라인 마켓이 어땠죠? 지금 큐텐, 뭐 지마켓, 뭐 11번가 다 안 좋죠? 마치 자기네가 이 온라인 마켓을 그거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막 했죠. 근데 다 지금 락인이 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고객은. 왜? 고객은 그냥 더 싸게 파는데 쿠폰 주는 대로 다 간 거예요. 고객 락인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이렇게 모기 던지면 비둘기 때 가듯이 쭉 간 거죠. 온라인 시장은. 근데 지금 락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락인을 만든 게 뭐예요? 물류센터죠. 쿠팡이. 예, 그런 서비스로 락인을 시킨 거죠. 근데 이 물류센터 하기 전에 쿠팡이 지금 돈을 얼마를 들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거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이게 서비스가 로켓 배송이 돌아갈 때까지 다른 데는 계속 쿠폰 장사만 한 거예요. 쿠폰 장사, 쿠폰질만 하면서. 이거 다 일회성이잖아요. 자산도 안 남고. 예. 그러면서 거래액 얼마 이랬던 거. 그러면서 상장 추진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상장이 안 된 거죠. 예. 또 딴 얘기 했네요. 이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그럼 확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라는 거죠. 확장을 하는 게 답이냐 확장을 하지 않는 게 답이냐,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저는 확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확장을 할 때 핵심 영역을 잡고 가자라는 게 이 책도 그렇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일단 퍼스트, 핵심 사업이 뭔지를 정의해라. 네가 지금 회사가 있으면 너의 돈 버는 영역 정의가 뭐냐. 그리고 깊이 팔아. 나 지금 A라는 영역에서 그 크림 주먹밥 핵심 상권 아니에요. 주택가에 있는 조그만 거, 역 앞에 있는 거 조그만 거, 여기서 돈이 번단 말이에요. 월 1,000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더 견고하게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핵심 사업을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커지죠. 얘가 핵심 사업이 커진다는 거예요. 재투자를 계속해주면. 물론 무한정 커지는 건 아니에요. 뒤에서 또 나와요.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얘의 인접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역도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중요해요. 이 인접 영역. 복사기의 인접 영역이 컴퓨터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유통망이 같다고 해서 복사기랑 컴퓨터는 인접 영역이 아니에요. 예, 저는 이거 왜냐면 컴퓨터 만드는 건 아예 별도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럼 복합기가 있겠죠. 복사기, 뭐 팩스, 요 정도면 인접 영역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접 영역을 정리를 해야 돼요. 복사기가 핵심이잖아요. 이 컴퓨터간 이거 간격이 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컴퓨터가 인접 영역이 아니에요. 복사기의 인접 영역이 뭐예요? 예? 복사기의 인접 영역. 그럼 비슷한 류 있잖아요. 뭐 스캐너, 그러니까 복합기가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런 류예요. 그런 녀석들. 그리고 아니면 복사기와 관련된 부품들. 예, 그런 거. 교체 서비스. 이런 게 인접 영역 아닐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복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런 거. 그런 게 인접 영역이, 컴퓨터는 제가 봤을 때 인접 영역 아니에요. 복사기랑 컴퓨터는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복사기를 계속 하면 복사기의 인접 영역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영역이 견고해질수록 얘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인접 영역으로 갈 영역도 넓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커지면 뭐예요? 인접 영역과 핵심 영역 간의 거리가 주는 거죠. 거리 감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리가 멀수록, 인접 영역과 핵심 영역 간의 이 거리가 멀수록 성공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이게 착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책은 여기서 그걸 얘기를 해요.
핵심 사업을 강하게 하면 인접 영역과의 거리가 짧아지고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인접 영역도 연계된 인접 영역도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인접 영역 핵심 사업은 뭐냐 이거예요. 성장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기사에 나왔어요. 뭐 매출은 얼마를 줄였는데 영업이익이 20% 30% 늘었다. 그래도 선방했다 이러거든요. 선방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사람 자른 거예요. 매출이 주는데 성장을 영업이익이 는 회사들 대부분 까보잖아요. 사람 줄인 거예요. 정리하고 해거했거나. 그래 놓고서는 영업이익 잘 나갔으니까 위로 삼는 거예요. 익스큐즈 한 거죠. 경영진들이 그렇게 자기의 그 임기를 늘리려고 그런 식으로 쓰는 초식이에요. 왜? 매출 올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시장에서 이미 마켓쉐어 줄어들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수익성은 내야 돼. 위에서 보고하려니까, 지주에 보고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자른 거죠. 사람 쳐내고 복지 줄이고 그럼 영업이익 늘거든요. 근데 말이 돼요? 매출이 들어오는데 수익이 는다는 게 이게 뭐가 있겠어요? 비용 줄인 거죠. 물론 비용 줄이는 것도 실력이긴 한데 사람 줄이면서 주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죠. 이게 낭비를 제거해 갖고 줄이면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성장은 성장인데 수익을 동방,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느는 이게 BP죠. 이게 정상적인 사업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애를 핵심 사업이라고 보고 이걸 핵심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이 끝인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걸 보는 거죠. 예, 2000cc 엔진인데 1000cc의 출력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기름을 더 붓고 더 출력을 내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돈이 얼마나 더, 그 파이가 얼마나 됐는지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성장 좀 하고 돈 좀 벌었다고 해서 핵심 사업이라고 정리할 게 아니라 제가 그 영역에서 진입장벽을 쌓아왔나요? 남들이 쉽게 쫓아가지 못할 경쟁력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동반한 성장이란 이거죠. 총 주주 수익이 자본 비용을 초과하는 거. 총 주주 수익이 뭘까요? 대표적인 게 배당금이겠죠. 자본 비용 뭐예요? 남의 돈 끌어다 쓰는 이자 비용이죠. 네,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네. 남의 돈을 끌어다 보면 이자 비용, 그거 이상으로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주 관점이긴 한데. 네. 그래서 핵심 사업은 왜 집중을 해야 됐는지, 핵심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핵심 사업은 뭐다? 이거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언제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럼 핵심 사업에 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명입니다. 지금 얼마나 넘어지는 기업이 많죠? 30년 이상 된 기업 거의 없어요. 지금 대기업 빼고는. 진짜로 기업이 은근히 잘 망해요. 정말 진짜 잘 망해요. 네, 그 통계 한번 보시면 진짜 잘 망해요. 네. 옛날에 저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막 글로벌 기업이라고 했던 기업 중에서 지금 없는 기업, 망한 기업도 많아요. 네, 저희 나라, 우리나라 기업뿐만,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해외 무슨 미국 기업도 그렇고 그렇게 망한 기업들 많아요. 그렇게 시장이 격변이 된다는 거죠. 수익을 동반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핵심 사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사했다. 이 책에 나와요. 하나의 핵심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근히. 예. 그냥 하나에서 그냥 돈을 잘 벌고 거기서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막 문어발식으로 막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 영역에서 부러뜨리게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 사업과 연관되지 않은 수많은 다각화는 실패했다. 보세요. 글로벌 M&A 사례 중 58%가 가치 창출에 실패했다는 게 뭐예요? 인수하고 해서 M&A 했잖아요. 머지 앤 액퀴지션 하고 PMI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착륙 되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한 거죠. 예. 걔가 계속 돈을 캐시카우가 되지 못하고, 특히 비관련 사업 뜬금없이 인접 영역도 아닌 뜬금없는 사업 갔을 때 재매각 75%에 달했죠. 예. 저거는 그냥 경영자의 욕심인 거예요. 아니면 괜히 그런 거 많잖아요. 바이오, 제약,
A라는 B라는 영역에서 얘가 컸어요. 여기가 뜬대요. 뜬금없이 여기 들어간대요. 뜬금없이. 근데 여기가 아예 아무도 없던 무주공산 영역이면 몰라요. 근데 괜히 남의 밥그릇이 탐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어떤 경영자가 B라는 영역을 몰라. 대부분이 그렇죠. 물려받았어. 근데 B라는 영역 자기가 몰라. 근데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 바이오, 뭐, 세라믹, 뭐, 어디, 뭐, 이렇게 전기차 뜬대. 그러니까 이쪽에 다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돈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옛날처럼 인프라고, 그러니까 돈 넣어가지고 그냥 돈 버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로. 예전에는 인프라 사업이나 뭐 하면은 대규모 자금 넣고 공장 만들어갖고 찍어내고 내가 마켓 쉐어 가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본연의 컸던 이게 한계가 왔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잘 몰라. 그러니까 이쪽에 뜬대. 계속 이런데 기웃기웃 거리는 거야. 기웃기웃. 그러면 여기도 꼬라박고 여기도 안 돼. 왜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여기 원래 했던 애들도 있고 경쟁력 있고 스타트업 있고 이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여기 경쟁력을 쌓은 애들이. 이런 뭐야? 이런 애들 뭐 베끼죠. 스타트업 있는 애들 돈 없고 이제 아이디어 있고 있는 애들 베껴. 그래 돈을 밀어붙이려고 해. 소송 걸려. 이제. 아,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죠. 진짜 한심한 작태를 진짜.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아휴. 남 얘기하는 거 같지 않아서 마음이 좀 속쓰리네요. 그래서 B 관련 사업하면 이렇게 좀 안 좋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핵심 사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모르나? 근데 이거 몰라요. 이걸 누가 모르나 하는데 지금 뭐예요? 이만큼의 애들이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네. 이만큼의 애들이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저 경영자들 핵벌 엄청 좋아요. 뭐 하버드 나오고 뭐 MBA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란, 그런 CEO들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핵심 사업을 뭔지에 대해서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딜레마처럼. 예. 성과를 내야 될 것 같고, 어디가 뜬다니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여기 자본으로 바르면 내가 여기 먹을 것 같은 시장 같거든. A라는 원래 나의 나와바리가 있고 성장이 있는데 그걸 더 키우고 견고하게 생각은 안 하고 견고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예. 이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 사업이 중요한지 누가 모르나?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그 막 왓슨, 뭐 하버드, MBA 나온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되게 그런다니까요. 그 자리가 이상해요. 일반 직원들도 왜 저런 의사결정을 하지 싶은데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보다 더 식견과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있고, 제가 그런 식견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저런 의사결정을 왜 했는지 싶은데 그게 결과가 좋았던 적도 있어요. 아, 그분은 진짜 비즈니스적인 인사이트가 있으셨던 분이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은 그런 분들도 계신데, 왜 저거 왜 이런 초등학생도 안 할 것 같은. 근데 그런 자리가 그래요. 상황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라고 그걸 모를까요?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CEO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우가 나와요. 그러면 자, 핵심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라고 얘기했어요. 핵심 사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를 했죠. what과 why를 얘기해서. 그럼 핵심 사업을 어떻게 집중할 리가 지금 이 뒤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정의의 핵심, 네가 지금 있는 그 시장, 네가 있는 그 회사의 핵심 영역이 뭔지 일단 정의부터 해봐. 수익 동반 성장 여부, 사업 영역의 잠재력, 이거부터 일단 살펴. 네가 A라는 아이템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어. 근데 그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가 어떨 것 같아? 성장력이 어떨 것 같아? 그걸 좀 보라는 거죠. 이걸 사업 영역 지도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 수익 동반이 나오고 지금 잠재력이 있어. 그러면 강화해. 인접 영역 가지 말고 일단 그거부터 강화해. 그래서 어떻게? 고객 단단하게 하고 유통망 땅땅하게 하고 해당 제품 아무도 못 쫓아가게 차별화해. 그리고 여기서 돈을 모아. 시드머니. 이게 저는 이 핵심 사업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하고 넘어가요. 욕심에 팔려가지고. 왜?
빨리 지금 저쪽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막 이쪽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남의 밥그릇이 커 보이는 거야. 내가 여기 가서 씨 뿌리면 바로 올라갈 것 같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모징 막 해지고 막. 근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 밥그릇부터 공고히. 왜냐, 내가 여기 먹고 넘어갈 때 남이 제 밥그릇을 침범한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 내간인 영역 장벽 쌓잖아요. 그러면은 철밥그릇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됐어요. 격변기냐 안정기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격변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핵심 영역이 재정해야 돼요. 이거는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수익지대요. 수익지대란 책이 있어요. 본인이 어떤 A라는 회사가 A 아이템을 벌고 있어요. 그거를 3년 또는 5년 내로 계속 스캐닝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한테 돈을 벌어지는 이 아이템, 이 지대가 맞는지, 그걸 수익지대라고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할게요. 그리고 확장, 안정기야. 지금 격변이 없어. 내가 있는 이 영역이 안정적이야. 그럼 그때 확장하라는 거예요. 확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강화하고 나서 확장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 격변기 때는 다시 좀 봐. 혼란스러워. 핵심 사업이 혼란스러울 때는 이 스크리닝으로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4가지 경고 신호 있고 재정의 매트릭스 통해서. 이건 이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다음 책이 이거예요. 핵심을 확장하라. 핵심에 집중하라. 핵심을 확장하라. 핵심에 집중했죠. 그 다음에 핵심에 확장하라. 그래서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이 핵심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장해야 되는지 프로세스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핵심에 강화한다는 게 이거죠. 이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간과하고 확장하는 거죠. 확장.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M&A 실패 사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성급하게 들어가고 인접 영역이 아닌데 들어가고 하면서. 이것도 이제 또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스핀오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핵심에 집중하는 프로세스를 받고, 그러면 자, 날려버리는 거예요. 핵심 사업을 줄이는 거죠. A, B, C라는 게 있어요. 비용을, 얘 때리면 비용을 줄일 것 같아. 얘 때리면 이제 영업이익이 늘 것 같아.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 스캐닝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매각하거나 스핀오프 떼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이게 기업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끼어 팔기라고도 하거든요. 실제 새 케이스예요. A라는 사업부가 돈을 잘 벌었어요. A라는 사업부가. 예. 아니, 죄송해요. B라는 사업부가 원가가 높아지면서 내부자들은 회사의 내부는 이거 안단 말이에요. 얘가 향후에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얘가 좀 수익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근데 시장에서는 얘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얘를 팔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얘도 인기 있던 애거든요. 근데 얘는 수익성이 더 좋았어요. 수익성이 더. 그러니까 얘를 팔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 A를 팔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얘를 파는 건 맞았어. 왜 수익이 자꾸 떨어지니까. 근데 돈 욕심이 났던 거야, 경영진이. 돈을 한 번에 많이 땡기고 싶었던 거예요. 예, 투자회사 통해서.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어요. 근데 얘를 팔면 안 되는데 얘는 그래도 수익이 나니까. 그래도 이 큰 돈을 시장에서 땡기려면 끼어 팔기를 하면 큰 돈을 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딜은 얘를 패하는 건데 얘를 붙였어. 예, A 플러스 B. 딱 붙였어. 처음에 B만 하려다가 투자회사가 쓱 보더니 얘 원래 팔려다가 얘를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 놀렸죠. 근데 얘네도 이 돈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얘만 팔아 이렇게 난 거예요. 원래 딜에 생각도 없던 얘가. 얘네들이 투자회사가 바보가 아니에요. 얘가 더 알토란 같은 거 다 알아요. 얘는 끼고 있었어야죠. 얘만 팔면 팔리는데 더 큰 돈 땡기려다가 얘를 팔게 된 거예요. 근데 얘를 안 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판다고 그러면 저 A 안 팔고요, B 팔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회사가 너무 궁한 거야. 그럼 딜 안 한다고 한 거예요, 투자회사가. 그러면 A를 판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알토란 같은 애를 이 B 그냥 들게 있게 된 거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저 얄팍하게 머리 쓴 게 투자회사들 그 날고기는 막 그 심사역들이랑 그 베이넨 컴퍼니하고 하버드 스쿨 나온 애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 판에서 이것만 했던 애들인데 딜을 얼마나 많이 한 애들인데, 예? 딜을 얼마나 많이 한 애들이 이거 이 대안 받겠냐고요. 초등학생이 봐도 아는데. 네? 그래서 이거 가져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말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좀 약간 비난조를 해서. 근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아니 그 학벌 좋고 그런 경영자들도 저런 의사결정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사에 크게 손해를 끼친 게 맞죠. 손해를 끼친 게 맞죠. 저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저걸 그러니까 괜히 끼어 팔아가지고 더 큰 돈을 땡기려다가 알토란 같은 애가 팔려버린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뭐예요? 그 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돈이 있었으면 딜브레이커 했겠죠. 아, 우리 A는 절대 못 판다. 우리 A 절대 못 팔아. 파는 건 아니었거든요. 걔가 수익이 나네. 예, 그러니까 성장도 되고. 근데 코로나 이전 얘기예요. 코로나 돼서 지금 뭐가 더 나은지는 좀 봐야겠죠. 그래서 아닌 애들은 스피 떼어내라. 아닌 애들은 떼어내고. 그러니까 A랑 자꾸 B랑 섞여 있으면 이렇게 됐을 때 뭐예요? 나중에 상장하기도 좋아요. 나중에 팔기도 좋고. 꼭 이렇게 A랑 막 이렇게 섞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섞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군계 일학이라고 그러죠. 잘 나가는 애는 돋보이게 만들고 트로피식으로 만들고 혼자 독고다이 시켜야 돼요. 잘 나가는 애는. 잘 못 나가는 애는 어떻게 해요? 잘 나가는 옆에 이렇게 낑겨요. 그래서 뭐예요? 법인 합병시키죠. 그런 초식 많이 해요. 그래서 A의 정체를 숨겨요. 얘 매출이 얼마고 얘 영업이익 얼마인지를 숨겨요. 왜? 법인 안에 사업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흐트러트리죠. 잘 나가는 애는 이렇게 독고다이 시켜갖고 트로피식으로 이렇게 각광받게 스포트라이트 받게 하고, 아닌 애는 이렇게 여러 명 있는 데다 이렇게 낑겨 넣는 거죠. 기업들이 많이 하는 그런 거긴 해요. 근데 이렇게 낑겨 넣잖아요. 그럼 나중에 팔 때 문제예요. 이거 다시 드러내기도 쉽지 않아요. 법인 분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 잘해야 돼요. 그런 거 잘. 그래서 스피노프라는 건 사업부를 세 분야해서 이렇게 찢었죠. 인적 분할하고 막 그런 거 해야 돼요. 별도의 주식회사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왜 분리해내야 시장이나 외부에서 가치를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상장을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게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A, B 두 개를 합쳐서 매출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상장하는 게 기대 심리를 높일 수도 있고요. 지금 그게 Q10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일단 다 합친 거야. 일단 합쳐가지고 상장 치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뭔가 대세감을 이루는 거죠. 뭔가 대세감, 거래액으로는 뭔가 크게 될 것 같고, 뭔가 이 안에서 지들끼리 막 시너지 날 것 같고 있게끔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실은 어땠던 거예요? 결국 돈 못 버는 애들 모아놓은 거잖아요. 결국 돈 못 버는 애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업을 보실 때 수익성을 보세요. 돈을 버는지. 성장성 그러는데 결국 이거예요. 수익성을 꼭 보셔야 돼요. 스피노프는 쪼개서 파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핵심 영역을 찝어내라. 두 번째, 여기서도 나오는데, 핵심 사업이 이렇게 되면 인접 영역 갈 때 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리를 뭐 10km, 20km 그렇게 된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핵심 사업을 강화하게 되면 이 인접 영역도 이미 이렇게 되면 이게 힘이 세져요. 얘가 힘이 세지고 이 영역 자체도 넓어지고 이 업계에서 작용하는 그 바잉 파워라든지 마켓 쉐어라든지 이런 게 세진단 말이에요.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인접 영역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경쟁자들도 있겠죠. 얘네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저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큰 엔진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런 애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나의 제2의 핵심 영역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얘를 키우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핵심 사업과 인접 영역 간의 거리가 멀수록 사업 확장이 어렵다. 이거를 많이 간과해요. 복사기랑 컴퓨터는 솔직히 인접 영역 아니라고 본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핵심 영역에 이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거 뭐냐? 나는 이걸 요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얘는 잠재력이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되는 애야. 이걸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자는. 이 A라는 시장에 진짜 잠재력, 파워가 얼마냐. 갑자기 코로나가 왔어. 온라인 시장이 갑자기 이만큼 커진 거야. 막, 배달 시장이 막, 물론 코로나를 예측할 수는 없겠죠. 코로나를 예측할 수 없는데 약간 그런 식의 잠재력. 아니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금 뭐 계속 올라가. 4050 그분들이 온라인에 대한 사용률이 되게 프렌들리해. 영상 세대야. 유튜브야. 그럼 유튜브로 들어가야 되나? 이제까지는 약간 그 사진 위주였으면 이제 유튜브 영상 위주로 이제 제품을 홍보해야 되나?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예.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 잠재력을. 수익을 업계 선도. 매출액 아니에요. 수익이에요. 수익. 제가 진짜 이 책을 다시 꺼낸 이유가 지금 위메프 큐텐 사태 보면서 온라인이 계속 그런 식의 약간 치킨 게임을 계속 해왔잖아요. 예. 좀 영업이익이 좀 안 나고 해도 계속 성장세가 막. 근데 그 성장세가 이렇게 거품이 푹 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통계청에서 나온 온라인 쇼핑 시장 그 거래액 나오면 그게 중복 거래예요. 왜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 11번가가 네이버에 입점해서 이렇게 건단 말이에요. 그럼 네이버에 거래액이 있고 얘가 이렇게 그러면 얘도 잡히고 얘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는 솔직히 하나예요. 근데 네이버가 이제 통계청에 신고한단 말이에요. 우리 거래액 얼마예요? 11번가도 거래액 얼마예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는 하나인데 이렇게 돼도 버블이 꺼 있는 거예요. 거래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빠지는 거죠. 이건 좀 자세한 얘기인데 일단 그래서 수익을 본다는 거죠. 산업 재투자를 선도하는 거예요. 내가 핵심 영역이라고 하면 내가 이 영역에서 선도 기업이 돼야 돼요. 네, 선도. 영향력을 확보하라. 이거죠. 계속 뭔가 선도하고 내가 무슨 나의 영향력, 방어입 파워를 계속 확보하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 인접 영역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가 되면 이 핵심 사업이 단단해진다는 거죠. 이게 저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접 영역으로 넘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핵심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죠. 정의를 하고 강화를 해라. 어떻게 강화하냐. 스핀오프하고 핵심 사업의 잠재력을 진단하고 그걸 좀 더 끌어올려라. 핵심 사업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건 뭐냐. 그 사업에서 수익 1위를 먹어라. 그리고 내가 뭔가 재투자하면서 그 사업의 신규 아이템이라든지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라. 그래서 내가 A라는 그 시장에서 업계의 선두, 영향력이 제일 강하게끔 키워라라는 거예요. 이게 A라는 사업 영역의 마스터예요, 마스터. 이 정도 하면 내가 A 시장을 지배한다고, 도미넌트 한다고 보는 거예요, 도미넌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미네이트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나서 넘어오라는 거예요. 단순히 A라는 영역에서 돈 벌고 인접 영역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미네이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압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그럴 때 인접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핵심 사업 진단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있냐, 지갑 점유율, 이거는 리테일에서 중요한 개념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40대 월급 세어가 월 300 번다. 유류 때 얼마, 이렇게 주거비 얼마, 나오고, 이렇게 소비 있단 말이에요. 이 소비를,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이렇게 나온다면 10%. 이 쉐어 중에 내가 5%다. 근데 얘네는 10%다, 15%. 얘네가 더 앞선 거잖아요. 이 비중을 높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차별화, 수익, 영향, 핵심 역량, 이런 거. 조직의 현황. 이런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핵심 사업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 좀 번다고 여기가 핵심 사업이라고 정의할 게 아니고 이 5가지를 갖췄을 때 나의 핵심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여기를 더 하라는 거예요. 강화하라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말고. 왜? 이것 자체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 조금만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면. 그래서 크게 네 가지는, 이거 됐냐? 온라인 마켓 보세요. 충성도가 어딨어요. 쿠폰 부는 대로 팔잖아요. 원래 오픈마켓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요. 중개수수료잖아요. 상품에 대한 통제력이 없어요. 직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잉 파워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쿠폰 쳐가지고 계속 싸게 파는 거죠. 락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통망을 내가 지배했냐?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냐? 아니, 오픈마켓이 제품 차별화가 있어요? 없죠. 가격, 쿠폰 붙이는 거 말고 없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그러면은 워킹 캐피탈이라고 했죠. 시드머니. 여기도 시드머니. 돈이 그러면 제네레이팅 하냐라고 했죠. 기업이 돈을 만드는 거 세 가지라고 했죠. 제네레이팅, 영업이익. 돈을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 제네레이팅. 바로잉, 남의 돈을 꾸는 거. 인젝팅, 주주가 돈을 넣는 거라고 했죠. 제일 좋은 거 뭐라고 했죠? 제네레이팅이라고 했죠. 이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 핵심 사업에서 자본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타인 자본보다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행 돈, 은행 이자 돈보다 더 많이 돈을 버냐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예요. 자본은. 여기서 나오는 돈이 지금 은행 돈, 내가 자본을 끌어단 것보다 더 많이 버냐는 거죠. 좀비 기업이라 그러죠? 영업이익 났는데 은행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죽어도 마땅한 기업인데 지금 좀비처럼 살아있다 그래서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잘 보시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 서머리를 좀 해보자면, 핵심 사업 집중해라. 이게 1번이에요. 딴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인접 영역도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거 집중하기 전에 먼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 그게 2번이다. 이 책을 그래서 핵심에 집중하라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재편. 핵심 사업으로. 이걸로 아까 같죠? 스피노프 하듯이. 이렇게 4개 있으면 떼고 그래서 핵심에 집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업의 성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오히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기업의 경영자는 뭔가 계속 키워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일단 한 영역을 공고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자의 어떤 마인드보다 약간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M&A 그렇게 많이 하고 다각화하고 결국 실패로 많이 돌아가는 이유가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계속 확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프레셔를 받아요. 그 위치가 되면. 그래서 내가 이걸 나의 치적이고 나의 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연장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M&A 하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수익 동반. 수익이죠, 수익.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건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책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다각화는 핵심, 이거. 왜냐면 다각화를 하다가 보면 은행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영역에 한동안은 돈을 못 벌거든요. 돈이 계속 들이부어요. 얘를 정상화 하겠다고. 그걸 썬큰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M&A라 해서 A라는 기업을 인수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이 조직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이 M&A를 한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만들어야 돼요. 정당성. 그러니까 얘를 정상화하려고 계속 돈을 들이붓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A라는 기업을 인수하자고 했기 때문에 계속 돈을 들이부어요. 네, 진짜. 그걸 잘 봐야 돼요. 정상화를 하기 위한 돈을 들이붓는 건지, 뭔가 익스큐즈, 내가 저 의사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들이붓는 건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야 돼요. 가지치기 해야죠. 왜? 얘를 들고 좀 계속,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LG일 수도 있죠. LG 모바일. 죄송해요. 특정 기업. 근데 그런 용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어차피 이걸 들고 있어봐야 우리가 업계 1위를 할 수도 없어. 근데 돈을 계속 잡아먹어. 이걸 하려는 이유가 뭐지? 우리는 더
더 잘하는 영역이 있잖아.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 근데 거기서 돈 번들이 얘가 계속 빼내가? 그럴 바에 그냥 핵심에 집중하자. 해서 과감하게 용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의사결정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 기업 경영 어렵죠.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런 의사결정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은 회사 하나가 엎어질 수 있어요. 진짜 M&A 한번 잘못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핵심 사업 정의, 선택과 집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진단해라. 그렇죠. 이런 비전으로. 우리 비전에 맞는지. 괜히 할 거, 기웃기웃 거리는 거. 야, 바이오가 뜬데, 기웃기웃. 그런 거 제일 싫어요, 진짜. 기웃기웃.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괜히, 야, 바이오 뜬데, 기웃기웃. 그냥. 경쟁 우위가 있냐. 이게 핵심이에요. A라는 똑같은 우유를 팔지만 A라는 우유가 잘 팔려요. 왜 잘 팔리는 걸까요? 뭔가 뒷맛이 고소해. 약간 그런 거. A라는 분들은 뭔가 과일 향이 살짝 나. 뭔가 약간 그런 거. 충성고. 이게 있으면 충성 고객이 생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익성 확보가 되는 거.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이 톱니바퀴를 견고하게 만드는 게 핵심 사업인 거죠.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게 핵심 사업 진단이에요. 아까 핵심 사업 진단표 보셨죠?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어그러지는 게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장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정리가 됐어. A라는 애가 이제 딱 핵심 사업이야. 딱 정리됐어. 근데 이 옆에 막 껴있단 말이야. 이상한 잡것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얘의 가치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얘의 막 비용을 그러면 같이 쳐주는 거죠. 스피노프. 얘를 하고. 얘를 오롯이 했을 때 인접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얘를 더 강화하고. 네, 점점 강화하고. 잘하는 놈을 더 잘하게. 그렇게 해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에 집중하라라는 책에 대한 약간 경영서적이죠. 경영서적인데, 그거를 제가 10년 전에 본 책인데, 그때도 약간 이렇게 도식화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걸 이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좀 정리를 했었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시거나 뭔가 기업 전략이나 뭐 기획 일을 하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빤한 얘기일 수 있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지침대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알렉산더의 그 딜레마 영토가 넓어졌죠. 근데 통치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만한 데리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진짜 자기의 통치력이 미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 망했죠.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제국을 세웠지만 이걸 보면서 그래요. 그러면 알렉산더 계속 영역을 넓히고 싶은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제국을 만들어야죠. 무너지지 않을 제국, 영속할 수 있는 제국. 그래서 한번 좀 봤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핵심 사업은 무엇이며 핵심 사업의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지. 그래서 전략이라든지 경영자, CEO 하시는 분들은 저 큐퀘스천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성장도 좋죠. 근데 성장이라는 게 계속 뭔가 이렇게 다각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계속 그렇게 프레셔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위치들이. 저도 경영자 분들을 곁에서 많이 오시면서 보셨는데 계속 성과평가가 그렇게 되거든요. 참 그래요 그게. 그래서 다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에 집중했으니까 핵심을 확장하는 거죠.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수익지대. 핵심 돈 벌어다 주는 역을 3년에서 5년마다 스캐닝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핵심에 집중하라랑 이게 연계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이 2개 중에 한 개를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수익지대나 핵심 확장. 이렇게 좀 봤고요.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부동산 재테크 얘기하다가 갑자기 노선을 바꿔서 기업 성장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뭐 중반인데 10년 이상을 저는 회사의 성장, 뭐 전략, 비전을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에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는 한켠에는 이런 뭐 핵심
뭐 수익지대, 핵심 영역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없진 않습니다. 10년을 그랬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런 게 있겠죠. 그래갖고 최근에 있던 그런 뭐 큐텐 사태도 그렇고 제가 있는 업종도 약간 그런 위기에 있고 회사를 뭐 생활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시잖아요. 물론 재테크, 재투자도 물론 좋지만 계속 회사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회사를 보는 관점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CEO가 계실지도 모르겠고 CEO가 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회사의 어떤 생리, 회사의 성장 이런 관점을 봤을 때 그래도 좀 보시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해당 책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아마 이쪽 관련돼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것도 제가 또 옛날에 정리한 내용들이 있어서 해당 내용 좀 업데이트 하면서 그렇다고 뭐 부동산 뭐 재테크가 끝난 건 아니고 계속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계속 볼 얘기장입니다. 예,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셀켄TV입니다.